자, 지금 하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야. 지금 특히나 이번 단어는 너네가 새로운 내용이 잘 없어. 새로운 내용이 없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단지 확장시키고 기존에 앞에 했었던 풀이를 똑같이 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3차식 맞지? 3차식하고 4차식이 있어. 근데 3차 방정식 맞지?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3차식에다가 는제로, 4차식에다가 는제로 해가지고 되는 게 3차 방정식이고 맞지? 3차 방정식이고 4차 방정식이라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3차식하고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맞지?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웠었다고. 3차식을 적당한 다항식의 곱들로 4차식을 적당한 다항식의 곱들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웠었다고.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인수분해한 다음에 는제로만 붙이면 되는 거야. 는제로. 맞지? 그러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가 는제로이면 얘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얘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얘가 제로가 되는 더 작은 식들의 맞지? 저 작은 식들의 방정식으로 돌려서 푸는 거라고. 됐어? 같이 한번 읽어보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래. 자, 다항식 fx가 x에 대한 3차식, 4차식일 때 우리는 방정식 fx는 제로를 x에 대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됐어? 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풀이야. 그럼 fx는 제로를 fx를 인수분해한 후 다음 성질을 이용하여 근을 구한대. 자, a 곱하기 b는 제로이면 a는 제로 또는 b는 제로래. 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봐봐. 적당한 다항식, 큰 다항식을 두 다항식의 곱수로 쪼갠 거야. 인수분해한 거지. 그러면 곱해서 제로가 된다는 건 각각이 제로가 된다. 둘 다 동시에 제로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A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B가 제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제로 또는 B가 제로다 라고 하는 건 A가 제로, 즉 더 작은 식, fx가 더 작은 식들의 곱수로 쪼개지고 각각은 제로라고 하는 더 작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된다고. 더 작은 차수의. 됐어? 자, 또 위에 있는 fx가 적당한 다항식 3개의 곱수로 쪼개졌어. 맞지? 그러면 각각이 제로가 되거나 제로가 되거나 제로가 된다라는 식을 쪼개본 거야. 그러면 더 작은 방정식의 곱수로 쪼개져서 더 작은 차수의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됐어? 4개도 똑같은 거야. 됐어? 자,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개수가 실수인 3,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복소수 범위에서 각각 3개하고 4개의 근을 갖는다 라고 알려져 있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기 위에 있는 3, 4차 식을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자,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 식의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를 하는데 고차식 맞지? 고차식이야. 우리가 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특이한 형태가 보이면 바로 가라고 했었어. 바로 고. 근데 형태가 안 보이면 우리가 이러한 고차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었었어야 됐냐면 가장 첫 번째로 인수정리를 활용하라고 했어. 인수정리. 그러니까 고차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3차하고 4차 이상이지. 그래서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적당한 1차식 곱하기 더 낮은 차수. 3차이면 맞지? 여기 1차 곱하기 2차. 맞지? 그리고 2차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고 2차식에도 물론 똑같이 인수정리를 활용하면 되지만 그것보다는 2차식의 인수분해를 활용하면 좀 더 빠르다고 했었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3차의 맞지? 고차는 맞지? 1차 곱하기 2차로 가 되는 이러한 1차를 찾고 맞지? 이러한 1차를 찾는 방법은 했었어. f의 알파는 제로라는 알파를 찾았었지. 4차 맞지? 4차의 고차라고 하는 건 여전히 또 똑같이 1차 곱하기 3차로 쪼개고 이러한 3차는 위에 있는 걸 활용해서 다시 1차 곱하기 2차로 쪼개고 맞지? 여기 있는 2차가 다시 인수분해를 쓰거나 근의 공식을 쓰면 되지. 물론 여기도 아까 봤던 위에 있는 이러한 1차 인수를 찾는 방법을 또 써도 돼. 자, 보면은 방정식 fx는 제로에서 다항식 fx에 대하여 f의 알파는 제로이면 맞지?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성질을 이용한다. 즉 fx는 이러한 큰 다항식을 1차 곱하기 더 낮은 차수의 식으로 곱해버리면 이게 는제로가 될 거거든. 그래서 는제로가 되니까 얘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얘가 제로가 돼.
따라서 x-알파가 제로니까 우리는 x는 알파라는 근 하나와 gx는 제로라고 하는 방정식을 또 하나 구했어. 그럼 gx라고 하는 걸 다시 뭐 x-베타와 곱하기 hx로 쪼갠다면 맞지? 는 제로니까 뭐 x는 베타하고 뭐 hx는 제로라고 하는 더 낮은 차수의 뭐 방정식을 구해볼 수 있다고. 이런 과정으로 쭉 가는 거였어. 됐었어? 그래서 중요했던 건 이러한 알파하고 맞지? 여기서 나오는 저러한 알파하고 맞지? 베타를 어떻게 구하느냐였어.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는 방법에는 기억나? 알파하고 베타 저러한 알파를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일 때는 모든 개수의 합, 맞지? 모든 개수의 합이 0이었고 마이너스 1일 때는 건너뛰어서의 개수의 합이 같았었어. 맞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저렇게 많이 쓰는데 그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말고는 어떻게 썼었냐면 그 외, 맞지? 그 외인 경우는 최고차 n차 항의 개수 n차의 개수의 약수를 찾고 그 위에 뭐 0차 즉 상수항 맞지? 상수항의 맞지? 약수를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거의 비를 넣는 거였어. 뭐 물론 복잡하게 나오면 엄청 복잡하게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 잘 안 줘.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안에서 끝나는데 뭐 계속 상황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후보까지 더 갈 수도 있어. 됐어? 자, 3번 여러 가지 4차 방정식의 풀이. 이것도 뭐 앞에서 했었어. 공통부분이 있는 4차식이면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해서 맞지? 치환해서 푼대. 자, 보기차식은 기억나?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건 뭐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그러니까 공통부분을 즉 x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를 라지 x로 치환해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풀고 2차 항을 우리가 뭐 저렇게 분리해서 풀었었어. 보기차식은 맞지?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건 맞지? 크게 쉬운 경우랑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어. 쉬운 경우는 그냥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맞지? 인수분해가 됐었어. 됐었지? 근데 어려운 경우는 치환을 해도 맞지?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었어. 이 경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썼냐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근데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 때 어떻게 썼냐면 가운데 그러니까 뭐 x제곱 라지 x로 치환하면 라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될 건데 a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맞지? 뒤에 있는 b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다고. 자, 우리가 앞에 수에서 뒤로 갔었던 거는 뭐로 했었어? 앞에 수에서 뒤로 가면 얘의 반의 제곱이 갔었지. 그래서 반 얼마? 앞에서 뒤로 가면 반 하면 2분의 a 제곱하면 2분의 b의 제곱을 뒤에 만들어주고 빼줬었어. 빼기 뭐 똑같은 거. 근데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갈 때는 뭐 얘가 b가 있었으면 얘의 루트 맞지? 루트의 2배. 그래서 플러스 2루트 bx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루트 bx.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서 맞지? 원래 있던 케이스 맞지? 원래 있던 케이스에서 각각의 우리가 뭐 플러스 b를 하거나 마이너스 b를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2b를 해주고 마이너스 2b를 해줬잖아. 좀 다른 색깔로 적자. 여긴 플러스 루트 2b를 해줬고 마이너스 2루트 b의 x를 해줬잖아. 그럼 여기에 플러스 2를 해줬었으니까 뭐 마이너스 2루트 b의 x를 해줘야 원래식이랑 같고 마이너스 1을 해줬으니까 플러스 2루트 bx를 해줘야 원래식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아마 여기 x에 관한 식에 대해서 원래 남아있던 게 있을 거야. 원래 남아있던 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cx 마이너스 플러스 cx가 있을 건데 얘를 계산해서 뭐 마이너스의 적당한 식의 제곱이 나오는 형태를 두 식 중에 채택하면 된다고. 두 식 중에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형태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고쳐서 풀 거라고. 내용은 앞에서 했던 거야. 앞에서 했던 거를 재탕이라서 이렇게 크게 훑고 한번 지나갈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제를 풀 때 직접적으로 한 번씩 케이스를 풀어볼게. 자, 그 다음에 3번 상반방정식이야. 상반방정식은 우리가 앞에서는 뭐 어려운 그러니까 실력업에 나왔던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내용이 있어. 상반방정식은 어떠한 걸 상반방정식이라고 하고 하냐면 가운데식을 기준으로 좌우식의 개수가 대칭일 때
좌우식의 계수가 대칭일 때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항의 계수가 좌우 대칭이므로 맞지? 이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양쪽의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 후, 그러니까 뭐 일단 x제곱으로 나눈 후 얘를 치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맞지? 일단 뭐 계수가 같은 거 맞지? 같은 거 끼리 묶어봐. 같은 거 끼리 묶으면 맞지? 묶으면 우리가 다음에 할 게 보여. 묶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할지가 눈에 보인다고. 됐어? 자, 그 다음에 x의 값을 처리를 해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뭐 x제곱을 나누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크게 어떠한 식의 2차식이 보일 거고 또는 3차식이 보일 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방정식 풀듯이 쭉 풀어주면은 이후에 처리가 돼. 이거는 이후에 예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처리를 하자. 됐어?